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국사가 밝힌 미국 전복 4대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 전 중국의 한 교수가 미중 전략 철학을 주제로 하여 연설한 내용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연설문은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인 진찬룽 교수가 지난 2016년 미중 전략에 대해 연설한 내용입니다. 중공이 미국을 전복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 담겨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 교수는 중공 중앙통일전선부 특별 초빙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중공의 국사, 전략적 낚시꾼으로 조롱을 받고 있는 진 교수는 그 당시 연설에서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몇 가지 수법을 대놓고 말하는가 하면 세계 재패에 대한 중공의 야망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상세하게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진 교수는 그동안 유튜브에서도 중공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전략과 일련의 악행을 펼쳐서 미국을 전복하고 대중공 정권으로 거듭나야 할지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 교수가 주장한 방법에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적을 양성해서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중국의 영토를 넓히며 국제기구에도 영향을 주는 것 등등입니다. 진 교수는 우리는 세계의 리더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는 이웃나라 절대다수가 들으면 소름이 돋고 무서울 것이라면서도 중공 지도자 시진핑의 민족 부흥에 대한 거창한 바람을 설명했습니다. 진 교수는 연설 당시 상당히 오만한 태도로 중국이란 나라엔 14억 1,500만 명의 인구가 있고 모두가 똑똑하기 그지없다. 가장 똑똑한 민족이 중국인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미중 양국을 모두 초대형 국가라고 표현하며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 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부상하는 비결을 두 가지, 즉 시장이 미국보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정부라는 동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방정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했고 유럽, 일본, 러시아는 모두 가망이 없으며 오직 중국만이 미국 등을 대신할 수 있어 세계가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억지죠. 또한 진 교수는 중공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나아가 대만해, 남중국해는 이미 끝났으므로 미국은 진짜로 중공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라이벌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 교수의 주장을 듣다 보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진 교수는 중국의 전략은 방어적이지만 그러나 전략의 결과는 아주 공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1세기 국제관계의 결정적 요소로 미중 관계를 꼽으며 우리가 대항하면 21세기가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외교에서 미중 관계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안보 도전은 내부, 대만, 외교순으로 외교가 가장 마지막에 있지만 외교에서는 미중이 1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진 교수는 2015년 10월 12일 시진핑이 제27차 정치국 학습을 소집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학습 주제는 글로벌 거버넌스였는데 중공이 외교적으로 이미 글로벌 거버넌스로 전환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 교수는 중국은 현재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조건을 만들어서 잘못되도록 하고 어느 날 순시조가 처리하기. 둘째, 바쁘게 만들어 최후엔 우울증에 빠지게 스스로 하고 싶지 않게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과 디스크노와 때릴 수 없게 해서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게 하기 등이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따끔한 맛을 보여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중공은 현재 미국을 약화시킬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매우 어려운 임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실용적 전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선거에 개입해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진 교수는 미국 대선에 중공이 개입해 친중공 후보가 정권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특히 하원 의석 경선을 가장 쉬운 목표로 꼽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가선 모든 미국 하원 의원 선거구가 중국에 투자하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은 수천 표를 장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진 교수의 강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미국 의회를 장악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미국 인구는 3억 1200만 명이고 하원은 총 435명이다. 평균적으로 의원 1명의 선거구는 대략 75만 명이고 이 75만 명의 투표율은 30%에 불과해서 20만 정도가 그 의원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물려도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클 수는 없다. 결국 10,000표나 수천 표 정도만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천 표만 손에 쥐고 있다면 그 의원은 당신을 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잘하면 미국을 사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 미국 의회를 제2의 상무위원회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물론 우리에겐 세계의 어지러운 판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등의 다른 사악한 수법도 있다. 미국엔 고질병이 있는데 다원적이라는 것이다. 서방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도가 가장 높다 보니 당연히 다원화해도 국민에게 자유와 발언권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공감대 형성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선 당시 중공의 여성 스파이 팡팡이 미국 하원 의원을 유혹했다는 사건이 터지자 사람들은 중국 측 태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일전선부 특별초빙 전문가인 진 교수가 그 배우가 아닌지 의심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 장악입니다. 진 교수는 미국 내 투자 기회가 상대적으로 좋고 개방적이라는 점 외에도 규모와 투명성, 안정성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미국 투자를 늘려 중국 상인과 중공 관리들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공은 중국 상인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인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보도록 끌어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 교수는 마윈의 타오바오를 언급하며 중국의 모조품 능력은 비길 데가 없어 인류 모조품 역사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윈이 이런 현상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다들 용서해달라. 우리의 모조품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나는 구분을 못하겠더라. 정품보다 품질이 더 좋기도 한데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중국인 대부분이 미국 국채를 사들여
중국인이 대신 빚을 떠안게 됐다고 하였지만 중공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이용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미국 건물과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죠. 진 교수는 왜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의 3분의 2를 미국에 두고 국채와 회사채를 사들였을까라고 질문하고 이는 돈을 버는 거다라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입은 세금과 국채 두 가지지만 중국 정부는 네 가지라고 합니다. 위의 두 가지 말고 땅을 파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짜로 안 되겠다 싶으면 국영기업에 조금 내놓으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전략으로 중공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아서 채무 위기를 촉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조 100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중공의 또 다른 전략으로 미국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꼽았습니다. 미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공은 워싱턴과 미중 투자협정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협정은 2017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함께 우리 국내 자본에도 활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이 미국에 들어가면 활로가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중 투자 협정은 전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자초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진 교수는 위안화 국제화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의 적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중공이 틈을 타고 올라가 영미를 따라잡겠다는 시진핑의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 교수는 미국의 적 육성하기 수법을 내놓았습니다. 진 교수는 미국에 최소 4개의 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며 전략적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미국이 6조 달러와 1만 명 병사의 목숨을 잃게 했다며 그 결과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모른 채 10년 세월을 허송했고 중국을 크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도광양해, 즉 기다리다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진 교수는 세계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미국이 개입해서 글로벌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자원을 고갈시켜 중국에 대한 관심을 돌리게 한다며 미국의 글로벌 집행자 역할은 중공 정권에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지루한 협상을 통해 미국을 저지하고 자신을 키우는 효과적 전략을 원했고 이러한 협상에서 미국은 중공에 대한 제재 같은 징벌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회담 준비와 수행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지한 협상을 할 의사가 없는 중국 정권은 협상 과정에서 숨통을 트주는 공간을 활용해서 중국 국내외 세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 매슈 포틴저는 중공의 협상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략적 경제 대화와 같은 양측의 공식 대화가 이어지면 해당 정권은 시간을 벌고 처벌 없이 계속 미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진 교수는 미국 기술 훔치기, 남중국해 매립지에서의 중공 영토 확대, 대만 무력 통일,
선도 프로젝트 글로벌 영향력 구축,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약화시켜 중공 정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세계 재패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중공의 국사, 전략적 낚시꾼으로 조롱받고 있는 진창동 교수가 밝힌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4대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공이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과연 어떤 계책들을 쓰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